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리할 것이고요. 우리 관련 법령은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좀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 내용은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 1장에 나와 있는 게 있죠. 우리 표준 규격하고요. 아울러서 품질 관리가 나옵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수산물의 표준 규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표준 규격은 법 5조에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표준 규격을 지정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표준 규격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지정 목적이지요. 자, 표준 규격을 지정하는 목적, 이것을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거기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표현되어 있어요. 자, 표준 규격 지정 목적은 첫 번째 여러분들 상품성 제고라고 나와 있죠. 상품성을 높이고, 자, 상품성을 높이고 한마디로 상품성 제고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유통 능률을 향상한다. 자, 유통 능률을 향상한다. 이렇게 나오죠. 유통 능률 향상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 공정한 거래 실현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공정한 거래 실현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규격을 지정하는 목적이지요. 지정 목적을 쓰였으면 상품성 제고, 그리고 유통 능률 향상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실현. 자, 이걸 위해서 표준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표준 규격은 지정권자로 본다면 여기는 뭐 가로놓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죠. 그래서 해양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죠? 자, 지정할 때 표준 규격의 내용은 두 가지 난다겠죠. 우리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입니다. 뭐 없는 품위 규격이나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품위 규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알겠죠? 그리고 분류상 문제는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간간히 이렇게 가로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5조 2항을 보게 되면 표준 규격에 맞는 수산물이죠.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본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표준 규격의 제정 기준, 절차, 표시 방법 등이죠. 이것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령이므로 시행규칙이지요. 자, 시행규칙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수산물의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구별이 됩니다. 포장과 등급 규격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여러분 포장 규격과 품위 규격이라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표준 규격 중에 여러분 정리할 걸 포장 규격을 봅니다. 우리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 포장 규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포장 규격은 원칙이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 나와 있죠. 그래서 포장 규격은 한국 산업 표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한국 산업 표준이 제정돼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한국 산업 표준하고 좀 더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포장규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것과 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간간히 문제 형태를 보면은 따로 정할 수 있는 형태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따로 정할 수 있는, 자,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 다시 보면 여러분들, 이건 포장 규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포장 규격은 한국 산업표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정돼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건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장 규격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거래 단위가 나옵니다. 또 표시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거래 단위, 표시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포장입니다. 자, 포장 부분은 여러분 4가지 나는데, 4가지. 자, 4가지는 치제, 설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암기하기 나름인데 치제, 설방입니다. 총에서 6가지가 되는 것이죠. 6가지. 자, 일반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포장을 따로 정할 우리 항목에 관한 파트 이거요. 일단 거래단위 나오죠. 거래 단위입니다. 또 표시사항이 나오죠. 표시사항. 자, 포장 분해서 치부는 뭐죠? 포장 치수입니다. 그래서 포장 치수. 자, 재는 뭐죠? 포장 재료 및 포장 재료의 시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포장 재료입니다. 포장 설계입니다. 포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제, 설방, 일종의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설계, 포장 방법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 이 6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물어보면 포장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거래 단위 들어갑니다. 또 표시사항 들어갑니다. 포장 치수, 우리 치제 설방에 있죠.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물론 포장재료는 포장 재료 또는 포장재료 시험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장 설계입니다. 그리고 방은 포장 방법이지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암기 좀 해두시면 되겠다. 포장 규격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째도 등급 규격입니다. 자, 등급 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등급 규격에 관한 것은 일단 품목 또는 품종별입니다. 이것도 자꾸 제가 쓰는 이유는 등급 규격의 그냥 가장 기본적 개념을 말하면서 품목 또는 간간히 가로 넣기 해가지고 품종별을 넣을 수도 있고요. 품목 또는 품종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일찍이 이제 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급 규격을 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등급 규격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오세요. 고크 형색입니다. 고크 형색 이렇게 해보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신건 결속성이죠. 신건 결속성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먼저 외워놓으시고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급 규격입니다. 여기는 자, 고크 형색입니다. 고크 형색. 자, 그리고 아울러서 신건 그리고 결속선입니다. 결속선이죠. 결속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9개를 외웠는데요.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쓰시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객관식 같으면 그냥 이렇게 몇 개로 감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암기가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크 형색 그리고 신건 결속선입니다. 자, 고는 여러분 뭐죠? 고르기이죠. 크는 크기. 자, 형은 형태이지요. 형태. 자, 색은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신선도이죠. 신선도.
건조도입니다. 건조도. 자, 결점이죠. 자, 숙도입니다. 선별 상태라고 나오죠. 이겁니다. 그래서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그리고 선별 상태 등에 따라서 정한다 나와 있죠. 등급 규격을 정하는 기본적 내용입니다. 등급 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 또는 그 특성에 따라서 고르기, 등급은 고르기로 할 수도 있고 크기로 할 수도 있고 형태, 색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선도나 건조도 가지고 서로 등급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점, 또 숙도, 그리고 선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으로 나눈 것이고, 그래서 포장 규격에 관한 것은 정의선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 하지만 포장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다겠죠. 이제 거래단위하고 표시사항, 그리고 포장 취재 설방이라고 했죠. 취재 설방입니다. 반면에 등급 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인데요. 보통 이제 9가지 고크, 형색, 그리고 신건, 결숙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건, 결숙선이다.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선별 상태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시행규칙 6조를 보게 되면 표준 규격의 고시가 나오죠. 표준 규격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그 사실을 고시로 나와 있죠. 표준 규격의 제정 개정 그리고 폐지의 경우입니다. 그 고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 원장. 자, 그래서 고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시행규칙 7조 내용인데요. 7조 내용을 보게 되면 표준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표준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인데요. 자, 일반점들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시장 관련 도지사 특별자 도지사 나오죠. 수산물 생산, 출하,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는 표준 규격에 따라서 생산, 출하, 유통,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나오고요. 아울러서 표준 규격품을 출하할 때는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체킹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표준 규격품입니다. 표준 규격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표준 규격품이라고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표시하면서 플러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 나와 있죠. 그래서 표준 규격 표시와 함께 같이 표시할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준 규격 문구를 표시하고 거기에 함께 표시할 사항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1회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를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회 단답형에서는 여러분이 거기서 골라내라. 박스에서 몇 개 써놓고 그중에서 같이 함께 표시할 것들을 골라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시상에 관련된 것은요. 보시면 거기 품목이 나오죠. 품목입니다. 그래서 표준규격 표시함과 동시에 품목을 같이 표시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산지입니다. 자, 그리고 품종입니다. 그래서 품목, 산지, 품종. 품목, 품종 묶어 생각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등급입니다. 등급. 이것은 무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생산 연도로 나오면 쌀, 즉 공유니까 여기는 필요 없겠죠. 수산물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생산자 단체입니다. 자, 생산자 단체인데, 자, 생산자 단체의 명칭, 그리고 전번, 전화번호입니다. 명칭이나 전화번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게 부분에서는 무게 부분은 실중량이라는 표현 나오죠. 실중량이다. 일단 정리할 것은 표준 규격품일 때, 자, 표준 규격 표시 함께 표시할 사항이 물어보죠. 품목,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또 산지, 품종 또는 등급 또는 무게 또 생산자 명칭 전화번호, 생산자 단체 명칭 전화번호 등이죠. 이런 것은 함께 표시사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품목, 산지, 품종 기억해 놓으세요. 아울러서 등급, 무게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또는 단체의 명칭 전화번호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품질 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자, 품질 인증에 관한 이 부분도요. 기본적으로 2회 때 서술형 문제도 출제됐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품질 인증에 관련된 기본 내용을 체킹할 건데요. 자, 보시면 품질 인증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산물의 품질 인증제도 실시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품질 인증제도 실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겠죠. 해수부 장관이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신 품질 인증의 대상 품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상 품목을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대상 품목은 일단 전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하나 나와 있죠. 수산물 그리고 수산특산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상 품목에 관련돼 가지고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품질인증의 신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청에 관한 것은 해수부장을 신청하지만 보통 이제 위임 등을 통해 가지고 국립수산물 품질관 원장 나오죠. 또는 품질 인증 지정받은 기관장에게 제출한다고 나옵니다. 서류 제출에 관한 파트이죠. 그 품질 인증 신청할 때 생산 계획서라든가 제조 공정 계획서 또 단계별 설명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정리할 것은 자,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해야 되겠죠? 품질 인증 신청입니다. 자,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첨부할 나오죠? 그러면 신청할 때는 여러분 신청서 플러스 첨부 서류입니다. 자, 첨부 서류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첫 번째는 생산 계획서죠. 신청 품목의 생산 계획서이다. 이게 생산 계획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조 공정 개요서 나오죠. 제조 공정 개요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계별 설명서 나오죠. 단계별 설명서이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품질 인증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류이죠. 이 첨부할 서류에 관한 것은 생산 계획서, 또 제조 공정 개요서, 제조 공정 개요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계별 설명서로 나오죠.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첨부 서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자, 그래서 신청서에다 첨부 서류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그 사망을 보게 되면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한 수산물의 포장 용기에 품질 인증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 품질 인증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인증 기준입니다. 자, 늘 보통 3개, 4개씩 되는 것들 항상 잘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정돈을 항상 하시고 특히 서술형 대비해 가지고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나와 있죠. 그래서 충족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해당 수산물이나 수산특산물이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그죠? 산 유명도가 높거나 또는 상품으로서 차별화죠.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하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품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점들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또는 상품 자체 차별성이 있었느냐, 그죠? 차별화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요건이죠. 해당 수산물의 수산 특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생산 기술과 생산 기술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우리 시설 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 기술, 시설 자재를 갖출 것,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품질 인증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점들 생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아울러서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자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갖춰야 될 기준점에 관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생산 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 관리 체계입니다. 자, 보시면 생산 출하 과정에서는 자체 품질 관리를 해야 될 품질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어 나왔죠. 체제, 우리 품질 관리 체제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유통 과정입니다. 자, 유통 과정에서는 여기 뭐라고 보죠? 사후 관리 체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자, 여러분들 우리 품질 인증 기준에 관한 문제도요. 자, 다음 중 품질 인증 기준에 관해서 쓰시오라고 나온다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 차별성, 차별화가 인정될 것. 두 번째는 생산 기술과 시설 자재를 갖출 것. 또 생산 출하 과정에서는 자체 품질 관리 체계입니다. 자체 품질 관리 체제를 갖출 것. 유통 과정 같으면 사후 관리 체제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갖출 것.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품질인 기준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기준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것은 자, 보시면 우리 국립원장, 국립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이지요. 국립원장은 그런 품질 인증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자료조사 및 그 사안의 작성을 어느 한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식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라든가요. 또는 학교 또는 연구소 나오죠. 이런 데 보통 의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품질 인증의 심사 절차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31조 나와 있죠. 자, 국립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이죠. 인정 신청을 받게 되면 심사 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고 나옵니다. 자, 국립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하다면 소속 심사 담당자하고 신청인의 업체 소재에 관한 우리 특시공무장이죠. 추천한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 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품질의 심사 절차에 관련된 내용인데 네 번째는 자, 우리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경우가 생산자 집단이지요. 자, 생산자 집단이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자, 문제는 생산 신청한 경우에서 심사할 때 기준이죠. 일단은 생산자 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를 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생산자 집단에 있는 구성원이죠. 자, 한마디로 하면 구성원 전원입니다. 자, 전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 구성원 전원에서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립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이지요. 그때는
공립사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부 구성을 선정하여 심사할 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성원 전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합니다. 대신 단 예죠. 우리 구성원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선정해 가지고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 심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지요. 자, 그래서 일단 생산자 집단이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구성원 전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합니다. 직관 구성원 전부를 심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도 있다. 그죠? 아니죠? 그래서 구성원 일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사항의 내용이죠. 국립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입니다. 29절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해 나와 있죠. 심사하고 나서 적합하면 품질 인증을 해야 됩니다. 5항을 보게 되면 우리 국립사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부적합한 걸로 판정된 경우이지요. 그 지체의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고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보완기간을 정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에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사한다는 이야기죠. 과정이니까 깨보시면 됩니다. 심사해가지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품질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죠? 대신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심사에 적합하지 않게 나오면 이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은 통지한다는 이야기죠. 대신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이게 10일 이내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한 이후에 품질 인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일 이내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하겠죠. 그래서 보완을 하게 되면 보완하게 돼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사의 세부적 절차죠. 그런 것은 국립사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실시 요령이 나와 있네요. 자, 품질 심사에 관련된 세부 실시 요령에 관한 4조 내용인데요. 자, 1항을 보게 되면 인증기관의장은 품질 신청을 받게 되면 인증심사반을 구성해서 자, 우리 세부 기준을 심사한다 나와 있죠. 인증심사반 구성입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관 아래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장이 추천한 공무원으로 심사반 구성해서 품질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인증심사반이 공장 심사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심사할 것이고 이 경우 신청인을 입회하도록 하고 정답 없이 입회하는 경우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청인 입회란 이야기죠. 그래서 공장 심사할 때는 현지 방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사항에는 생산자 집단일 때는 정답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자, 구성원 전원이죠.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인증심사반은 심사 완료 시 품질기준 심사표, 품질심사가 보고서 작성해서 인증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이지요. 자, 그래서 그 절차 심사가 기본 세부적 절차에 관한 문제고요. 여기는 일단 품질 인증기관의 장이 나오죠. 장이 자, 기본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증심사반 구성입니다. 또 이런 인증심사반 구성할 때요. 필요하다면 시군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을 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인증심사반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정심사반이 심사한다는 이야기죠. 심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심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심사표라든가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기관장에 보고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정심사반 내용에 관한 것이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통해 가지고 품질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인증 표시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보통적으로 이제 인증받게 되면 표시적 구체적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품질의 표시사항 이 부분들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